당신은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S&P 500을 사고 시장에 등락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스스로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기득권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저 순진한 말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진짜로 돈을 버는 방식을 해부하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분산 투자의 환상을 깨부순 뒤 평범한 우리가 자본주의의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왜 QQQ, QLD, TQQQ라는 무기를 들어야만 하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투자의 정석이라고 배워왔던 것들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S&P 500은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은퇴 자금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인덱스 펀드를 계속 사모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비싼 수수료를 떼어가는 펀드 매니저들보다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는 것은 문서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줄 부자로 가는 진짜 비밀표일지는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놀랍고도 잔인한 사실은 S&P 500이라는 거대한 바구니 안에서 단 10개의 기업이 전체 지수의 28%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개 중 고작 10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시장 전체의 성장을 산다고 착각하며 평온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극소수의 특정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껍데기만 500개일 뿐 실상은 490개의 아무런 의미 없는 들러리 기업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대한 기술주 집중 포트폴리오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기술 기업들은 분명 놀라운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코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정점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기업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90년대 코닥은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하며 말 그대로 돈을 복사해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의 해일 앞에서 흔적도 없이 쓸려나갔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지금 S&P 500의 상위 10개 기업 중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엑손모빌조차 2007년 이후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냉혹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장이 소수의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에 의해 멱살이 잡혀 끌려가는 구조라면 굳이 성장하지도 못할 490개의 짐덩어리를 억지로 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수익률을 갉아먹는 죽은 기업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쓸데없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짜 혁신의 심장부인 나스닥 100, 즉 QQQ에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매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으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수치를 알게 된 순간 느꼈던 그 배신감을 당신도 느끼셔야 합니다. 과거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자본을 모으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1996년에는 무려 8,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숫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과거에 당연히 상장했을 법한 기업들이 이제는 상장을 미루고 또 미루며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12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업들이 성장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법률금융저널은 이 상황을 아주 뼈아프게 짚어냅니다. 이 기업들이 마침내 상장할 때쯤이면 진짜 돈이 복사되는 그 찬란한 성장기는 이미 끝나버린 후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투자자인 당신과 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구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5세에 은퇴하며 인덱스 펀드로 12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당신은 4%의 규칙에 따라 돈을 뺐으며 인생의 마지막 남은 건강한 10년을 지붕을 수리할지 아니면 여행을 갈지 쪼잔하게 고민하며 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투자자들이 수십 배의 수익을 내며 멋지게 석양 속으로 떠났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팔아먹은 꿈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낡은 환상입니다. 과거에는 아마존 같은 가치 창출의 괴물들이 고작 4억 달러 가치일 때 상장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그 주식을 사서 수백억 달러가 될 때까지 엄청난 부의 팽창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마존이나 구글이 될 기업들은 100억 달러, 500억 달러, 심지어 1000억 달러의 거대한 덩치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산이 10배에서 100배로 증식하는 그 경이로운 마법은 이제 상장 전에 모두 끝나버립니다.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그리고 내부자들이 비공개 시장의 밀실에서 달콤한 과즙을 모두 짜먹은 뒤에야 당신의 스마트폰, 주식 어플에 반짝이는 티커로 등장합니다. 당신은 결코 초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화려한 파티를 끝내고 남은 청구서를 대신 내주는 엑시트 유동성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주지 않고 당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기업의 CEO들 역시 상장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조차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감사인과 변호사, 규제 준수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CEO의 연봉 수십 명분을 매년 허공에 불태우는 꼴입니다. 게다가 매분기마다 굴욕적인 실적 발표의 무대에 서서 기업을 경영해 본 적도 없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천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분기 실적 실수로도 하룻밤새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립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모은 뒤 CEO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사퇴를 압박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90일짜리 단기 생존 게임만 남은 공개. 주식시장을 어떤 똑똑한 창업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진짜 돈은, 그리고 진짜 성장은 비공개 시장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스페이스X, 스트라이프 같은 시대의 아이콘들은 대중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쑥쑥 자라납니다. 대중의 시장은 이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비대해져서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기업들만 남겨진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공개 시장의 남은 파이가 작아졌다면,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엔진이 비공개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모펀드처럼 수천억 원의 자금으로 비공개 기업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해법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의 자본을 초집중시키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더해 시간의 제약을 부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인 QLD와 TQQQ의 존재 이유입니다. 단순히 QQQ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자들이 비공개 시장에서 누리는 10배, 20배의 성장을 따라잡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식시장이라는 구조 안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하고 다루어야 할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융계의 점잖은 사람들은 항상 레버리지는 악마의 도구이며 변동성이 당신의 계좌를 녹여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전한 일배수 인덱스 펀드에 머물며 평범하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다가 결국 가난하고 무기력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비공개 시장에서 벌이는 게임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들은 2008년에 가구 회사를 1,700억 원에 인수해서 구조를 개편한 뒤 4년 만에 5천억 원을 받고 다시 시장에 던졌습니다. 4년 만에 3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불을 싸는 속도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S&P 500으로 3배의 수익을 내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만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은 단 몇 년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TQQQ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포식자들의 수익 곡선을 대중의 시장에서 유일하게 모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TQQQ의 전 재산을 맹목적으로 쏟아부으라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타이밍과 구조를 설계하듯 우리에게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본 동력은 QQQ에 맡겨두어 자산의 뼈대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장기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을 때, 유동성이 넘치고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될 때 QLD를 통해 그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시장의 공포가 지배할 때입니다. 모두가 시장이 끝났다고 도망치고 계좌가 반토막이 나며 피를 흘릴 때 비공개 시장의 포식자들은 헐값에 알짜 기업들을 주워 담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장이 붕괴되어 QQQ가 바닥을 칠 때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TQQQ를 맹렬하게 모아가야 합니다. 변동성은 당신을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층의 사다리를 뛰어오를 수 있는 유일한 추진력입니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 상권의 변화를 관찰하고 낡은 간판의 기업들이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것은 훌륭한 비즈니스 훈련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조용히 매물로 나온 알짜 비즈니스를 인수하며 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사모펀드들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무리하게 사들인 만기가 도래한 기업들을 팔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1만 6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기업을 인수할 배짱과 환경이 안 된다면 적어도 당신의 주식 계좌만큼은 그 사모펀드들의 야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S&P 500이라는 낡고 무거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룰에 올라타야 합니다. 안전함을 가장한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와 QQQ라는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QLD와 TQQQ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부자들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방관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담력을 키워 이 냉혹한 시장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폭발적인 성장을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